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수함 영화 쿠러스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개봉된 이 영화는 2000년 8월 12일 실제 일어난 러시아 핵잠수함 쿠러스크함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잠수함 영화가 나오면 독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화 진짜야? 하고요. 이 영화는 로버트 무어의 원작 A Time to Die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원작인 A Time to Die는 저자인 로버트 무어가 쿠로스크 사고의 전말을 파헤친 상세하고 사실적인 저서입니다. 쿠로스크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사실적인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아주 잘된 영화, 매우 사실적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영화를 사실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극적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영화 또한 제한된 시간에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영화를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쿠르스크 사고의 실체를 파헤친 원작 A Time to Die와 영화 쿠르스크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뢰를 어뢰실에서 발사관으로 장전하면서 과열되는 것을 발견했고 현장 요원이 함장에게 빨리 어뢰를 밖으로 버리자고 건의하였지만 묵살당하면서 어뢰가 폭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쿠러스크는 두문의 650mm와 사문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러스크는 사고 당시 참가한 훈련에서 650mm 타입 유고테크 76 연습어뢰 한 발과 533mm USET 80 연습어뢰 한 발을 발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65테크 76 어뢰를 어뢰 발사관에 장전하는 과정에 터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650mm 훈련 어뢰가 발사관 안에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어뢰 추진용 촉매제인 과산화수소의 누설과 과열을 누군가 인지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1차 폭발은 어뢰 발사관 안에서 승조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함장에게 보고했지만 함장이 묵살한 것은 영화에만 있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은 폭발음 수신과 동시에 조기에 러시아 잠수함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2000년 8월 12일 11시 29분에 발사관 내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하고 그 충격이 함내로 전달되며 어뢰실과 전투정보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화재와 화학 반응은 계속 확대되어 2분 30초 후 11시 31분에 어뢰 저장고에 있는 다수의 어뢰에서 두 번째 대형 폭발이 일어나 함수가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폭발 소음은 발생했지만 당일 17시가 되었어야 러시아 해군은 쿠르스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토군은 폭발음과 함께 사고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8월 14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야 러시아 해군의 비정상적 활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휴가철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월요일 11시 03분에 러시아는 쿠르스크의 사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은 사고 잠수함이 쿠르스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승조원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입니다. 매 정시에 사회의 망치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동료의 결혼식 선물을 위해 시계를 맡겨버려서 정시를 놓치게 되죠. 극적으로 망치 소음을 내고 수상함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소식이 승조원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러시아 해군과 언론도 승조원이 생존해 있고 망치 소음을 들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쿠르스크 함에서 망치 소음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승조원의 생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8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ROV가 하부 해치를 열었고 전원 사망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월 26일이 되어서야 러시아 잠수사들이 함내에 진입하고 시신 2구를 인양하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시신이 7구역 현장 책임자 칼레시코프 대위였는데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 당일인 8월 12일 13시 34분에 작성한 생존자 23명의 명단과 그리고 같은 날짜 15시 45분에 작성한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통해 사고 후에도 23명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 작전 중 생존자의 생존 신호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구조정이 처음으로 도킹을 시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꺼져가던 희망 속에 구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데 구조정은 돌아가고 생존 승조원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과연 이랬을까요? 러시아 구조정 프리즈는 8월 13일 17시 20분에 최초 도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도킹에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복귀합니다. 물론 승조원의 생존을 확인할 만한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후 인양한 시신 부검 결과 23명 승조원들의 사망 시간은 빠르면 8월 12일, 늦으면 8월 17일 목요일 사이로 법의학자들은 판정했습니다. 영화는 당시 생존을 가정했지만 실제 생존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또 생존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 영화와 같이 생존자들이 신체가 온전한 채로 소리 지르며 기뻐할 만한 체력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에는 러시아의 형편없는 구조정 상태에 대해 나옵니다. 첫 번째, 도킹을 시도하지만 공기가 새어나와 접합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다시 부상하게 되고 12시간 동안이나 배터리 충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비 불량으로 접합면 실링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이어 세 번째, 결국 도킹을 했지만 수밀이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 해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구조 자산의 운영과 정비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정 배터리가 재충전에 12시간이 소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에서는 도킹을 했지만 수밀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탈출 해치 가운데 막대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도킹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에야 겨우 막대기를 잡았고 도킹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도킹을 못했고 기밀이 안 되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구조정 접합면의 정비 불량으로 기밀이 되지 않았다고 단순 처리했지만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쿠르스크 선체의 변형으로 기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쪽 다 정상이었지만 구조정 운용자들의 실력이 미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잠수함 구조정 LR5가 현장까지 갔지만 결국 러시아의 겁으로 접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영국 LR5가 접합을 했다면 선체 접합면에는 이상이 없었고 러시아 구조정의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러시아 구조정이 왜 접합을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칼레시니코프 대위는 상황을 잘 지휘하며 미숙한 수병에게 캐니스터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수병의 부주의로 캐니스터는 물에 떨어지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각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2001년 10월 쿠르스크를 인양한 뒤 정밀 사고 조사 결과
구구역의 화재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 흔적은 사람 허리 높이 이상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신에서 화상이 발견되는데 아무도 하체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캐니스터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 캐니스터는 습기와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화학제인데 물에 잠겨버리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물이 허리까지 찬 상태에서 산소 캐니스터가 물에 떨어져 폭발을 했고 물 위에 있는 기름띠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큰 불로 옮겨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캐니스터를 물속으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수병의 실수는 사실이 아닌 하나의 극적인 연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이후에도 오랜 시간 계속 생존하며 전우회를 확인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 생존자가 있었다고 해도 산소는 1에서 2분 내로 고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3번의 도킹 실패 후 영국과 노르웨이 잠수부가 바로 함내에 진입하여 물에 떠다니는 시신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원 사망이 확인됩니다. 영국의 러셀 제독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러시아는 3번이나 도킹에 실패했지만 서방 잠수사들은 투입과 동시 함내 진입하게 되고 승조원들이 모두 사망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서방 잠수사들을 즉각 투입했더라면 승조원들을 구출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방 잠수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이빙 배를 이용하여 현장에 들어간 것은 8월 20일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부 해치를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상부 해치는 다음 날 8월 21일 월요일 이른 아침 상부 해치에 달아놓았던 부력백이 상부 해치를 열었습니다. 서방 잠수사가 상부 해치를 연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ROV가 하부 해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잠수사들은 직접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긴 막대기 끝에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서 내부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떠다니는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서방 잠수사가 투입되어 쉽게 함내로 진입한 것이 아니고 투입된 지 하루 만에 겨우 상하부 해치가 열렸고 이미 함내가 침수 상태임을 확인하였기에 영국 잠수사들도 함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민감한 질문입니다. 서구에 빨리 지원 요청을 했더라면 23명의 생존자 중 1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러시아 군부가 인명을 중시하고 서구의 인명구조 요청을 바로 했더라면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즉각 서방에 구조 지원을 하자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방 구조 전력이 도착한 이후에도 함내 진입을 지원해야 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었습니다. 칼리시니코프 대위는 2000년 8월 12일 13시 34분 메모를 남겼습니다. 침몰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생존자 23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2일 15시 45분에 마지막 아내에게 보내는 안부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함내는 이미 어둡고 촉감으로 글을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신에서도 메모가 나왔지만 절망적인 내용일 뿐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인된 승조원의 최종 생존 시각은 사고 당일 8월 12일 15시 45분이었다는 것이고 이때 이미 함내가 전원은 소실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인양 후 나온 법의학적 증거들은 생존자들이 아마도 8월 16일 수요일 또는 8월 17일 목요일까지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위정자들이 생존자 인명보다 정치적인 상황을 우선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러시아 정부를 향해 메시지를 잘 날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실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점 기준 생존 가능 시간이 1일에서 5일이었다고 하면 자국의 구조 자산으로 구조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의 구조 자산을 요청해 구조하기에는 더욱 빠듯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영화 쿠르스크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배경에는 영화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TV에서 방영된 서프라이즈에 러시아 푸틴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퍼뜨렸다고 하며 그 근거를 A Time to Die의 저자 로버트 무어가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무어의 이 책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서구의 구조를 요청하는 문제가 왜 그토록 민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쿠르스크 사고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마침 번역본도 국내에 출간되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